안녕하세요. 시니어 공공주택입니다. 오늘은 고령자 복지주택 알뜰 실버타운 자산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알뜰 실버타운이라고 이름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1, 2층에 노인복지관이 만들어지고 3층 이상 고령자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임대 아파트로 만들어집니다. 복지관 안에 식당을 비롯한 건강시설과 운동시설이 만들어지고 복지사 선생님들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고령자 복지주택의 자산 기준, 그리고 그 자산을 어떻게 정하는지 지침, 그리고 우리가 고령자 복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자산 기준을 어떻게 맞출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산 기준을 적용하는 신분은 국가유공자와 일반 입주자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는 신분 증명만으로 자산 소득 기준은 보지 않습니다. 총 자산 기준은 2023년 기준으로 2억 5,500만원 이하이시면 됩니다. 이 금액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구들의 순자산을 볼 때 전체 50% 이하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평균은 5억 5천만원, 순자산 평균이 4억 6천만원이고요. 자산의 중앙값은 3억 1천만원, 순자산의 중앙값은 2억 5천만원입니다. 순자산 2억 5천5백만원 이하가 전체 가구의 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동차 기준을 보는데요. 이 자동차는 총 자산에도 합산을 하고요. 따로 기준을 두고 봅니다. 자동차가 3,683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이 이상이 되면은 아예 신청 자체를 하실 수 없습니다. 이 소득자산 확인 방법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되고요. 국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를 토대로 확인합니다.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입니다. 먼저 부동산을 보시면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액을 합산하고요.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로, 건축물은 공시가격을 합니다. 소유 면적 곱하기 개별 공시지가가 되겠죠. 건축물 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이고요.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 표준액을 적용합니다. 토지 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고요.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농지나 초지, 공공용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입주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산을 보면은요, 항공기 및 선박이 있는데 시가 표준액 등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가액으로 하고요. 주택 상가 등의 임차 보증금의 경우에 계약서상의 보증금과 전세금을 말합니다. 임목의 경우에 시가 표준액, 어업권의 경우에도 시가 표준액이고요. 회원권의 경우에도 시가 표준액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기존 건물 평가액이라고 합니다. 이것과 함께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존 건물 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건물이 완성된 때에는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여기서 말한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하고요. 이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부채는 총 자산 산정할 때 자산 합계 금액에서 빼줍니다. 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대출금을 말하고요.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외 대출금, 법원에 의해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단 해당 부동산 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됩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 가액으로 정하고요. 총 자산 가액 산출 시에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해서 산출하고요. 장애인 자동차는 빼줍니다. 또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위 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되는 차는 빼주고요. 자동차 가액을 산출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본인이 낸 금액만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자산 보유 조건을 정리해보면요. 모든 세대 구성원의 자산을 합산한다는 것, 총 순자산이 2억 5,500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중간값이라고 했죠. 자산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가구 중 50%는 고령자 복지주택 알뜰 실버타운에 신청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산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자산이 많은 가족과는 세대 분리를 해야 되겠죠. 자산이 없는 가족과는 세대를 합쳐도 유리합니다. 본인의 자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당장은 힘들겠지만 고령자 복지주택을 생각하신다면 자산 정리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 무주택과 자산 기준은 항상 공고일 기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세대의 자산을 합산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세대 분리나 세대 통합을 통해서 기준에 가능하면 맞추면 좋겠다는 것, 그렇게 해서 기준 자산 이하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들어가서 사시다가 재계약할 경우에도 이 자산을 보기 때문에 기준 자산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